보니까 사실 두 분 굉장히 포토제닉하지 않으세요? 되게 화면을 정말 잘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연재를 웹툰으로 진행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팬이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영화화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대했던 1인의 관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완결 웹툰이 사실은 이렇게 영화화가 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건 작가 입장에서도 승낙하시기 어려운 일이실 수 있고 감독님께서도 만들겠다고 하시기 어려운 일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그러면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다가 대략은 알고 있으나 그 작가님께서 이 웹툰을 좀 그리다가 이제 여기서 좀 정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친구들하고 같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비하는 것은 매우 쉽죠.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두를 찾아봐서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일은 매우 쉬운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때에는 어쨌거나 저의 발언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뭐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계속 써오는 동안에 제가 서 있는 어떤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곳에서 바라본 정치한 지점들을 그려낸 것인데 과연 내가 서 있는 이 토대는 누가 부여한 토대인가 생각해 보니 결국은 저 역시도 제 스스로 정치한 지점들을 예민하게 내재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뉴스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 내가 이것을 과연 극화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래서 그 정치한 지점을 인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과연 창작자로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좀 회의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연재를 중단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내부자들을 할 때 목표는 이거였죠. 가령 지금 현재 어떤 키워드가 이슈가 된다 그러면 그 이슈가 가장 처음에 뉴스나 이런 곳에서 언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했던 만화였기 때문에 뭐 이것을 다른 판권을 판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팔 생각이 없었죠. 근데 판권료를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세게 안 된다고 하시려고 세게 부르셨는데 제가 먼저 불렀는데 덥석 우민호 감독님 제작사에서 그러니까 우민호 감독님은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에도 저는 그 결심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감독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토크 10분 안에 끝내고 밀당이 있었네요, 작가님이랑 저랑. 예. 자, 의외로 저는 이제 제작사 쪽에서 이제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윤태호 작가님, 워낙 그 전에 스타 작가님이시고 되게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뭐 이끼도 영화가 됐고 미생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웹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보고 나서 이제 너무나도 원작이 갖고 있는 되게 통렬한 에너지가 되게 있었어요. 비록 안타깝게도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중단을 하셨고 또 만약 완결하셨으면 또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또 영화가 달라갖고 근데 그 에너지가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되게 통렬하고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웹툰이 딱 중단이 됐더라도 영화가 가야 될 길이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물론 되게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혹여나 윤태호 작가님의 어떤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영화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되려 대중들에게 여기나 대바가지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하시게 되고 인생 뭐 있습니까? 박력히 가는 거죠. 멋지십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냥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처음에 웹툰을 봤을 때는 이제 윤태호 작가님의 어떤 그 선굵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굉장히 좀 차갑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머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거세시키고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방식으로 지금의
그 정치적인 현실, 그 당시 정치적인 현실을 정말 꿰뚫듯이 그리는 만화라서 한 회 한 회 좀 두근두근거리면서 봤었거든요. 반면 우민호 감독님이 만드신 내부자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영화적으로 캐릭터가 강한 그 어떤 정치 스릴러라기보다는 범죄, 통렬한 범죄 추리극 같은 느낌도, 범죄극 같은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의,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의 작품이 나왔다라는 게 저는 이 만드신 아버지들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주제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서 얘기를 간단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완결과 이제 미완결과 완결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윤태호 작가님께서는 완결된 이야기를 보시면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감상을 좀 느끼셨는지. 제 작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한히 가지로 뻗어나가는 지점인데 그래서 사실 주인공이 후반부에 가면 항상 사라지거나 종잡을 수 없어지거나 누가 주인공이었는지 가령 미생에서도 장그래인 줄 알았더니 오차장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제 작품의 특징이 이런 면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고 항상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작가로서 좀 그것은 큰 약점인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항상 그 다른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시작을 해놓고서 항상 그 주변부에는 다른 이야기에 자꾸 신경이 뻗치는 편인데 네. 감독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죠. 그리고 그 주변부에 대해서 견눈질하지 않고 신념대로 쭉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제가 좀 뭔가 읽게 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계속 중간에 주인공이 사라져요. 만화를 연재할 때 계속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데 감독님 요번에 영화 보면서 읽게 할 때 왜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랬는지 좀 뭔가 보이는 느낌이 들고 또 역시나 요번에 미생하면서 제가 불안해했던 시점 역시 또 내부자들은 더군다나 저희 어떤 정치한 어떤 학습서 같은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창작을 위해서 동원된 내러티브가 자꾸 밀려나는 어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우민호 감독님께서는 이제 72회인가까지로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딱 보셨을 때 이것의 완결을 이 앞에 뿌리를 가지고 이것의 완결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구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앞서 보시면서. 예, 일단 그렇게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끝에 이게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일단은 이런 류의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나 이런 류의 영화들이 좀 흔하게 어떤 거대 권력의 어떤 장벽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어떤 씁쓸함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영화는 그렇게 윤철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비록 현실이 그렇더라도 극장 안에서만큼은 좀 통쾌하게 끝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다소나마 이 영화를 관람하시는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가지고 극장 밖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별로 안 통쾌하시나요? 밖에 나가셔서 오히려 더 씁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통쾌함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낭만이 좀 제가 이제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관하여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좀 낭만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받아가지고 그래 이게 판타지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낭만이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이 낭만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연기하신 이병헌 배우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